읽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안 걸립니다. 이게 4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셨을 법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고요. 20주년 특별 기념판입니다. 한 번은 읽어보셨을 텐데 이 멋진 20주년 특별 기념판 표지를 벗겨내면은 이렇게 촌스러운 옛날 표지가 나오고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고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리뷰라든지 뭐 기타 서평 그리고 독후감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 책에 대한 저의 전체 감상평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 20주년 기념판에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 부분만 읽어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역시나 이분은 뭐 어떤 전략가나 전술가 이런 류의 작가라기보다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낼 줄 아는 굉장히 좋은 세일즈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약된 부분만 읽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그런 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물론 직접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의 투자 자산을 기준으로 쓰여졌고 물론 무려 20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읽으셔야 오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꼭 캐치해야 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 관리입니다. 결국 직장 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이제 개인에게는 한 달 또는 뭐 특정 기간에 따라서 정해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내 수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지출을 하느냐 아니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느냐를 놓고 이제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용으로 거의 다 대부분을 지불을 하고 부자들은 자산을 증식한다라는 부분이 쓰여져 있는데 그럼 자산이랑 비용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신용카드로 긁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화장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어떤 사치품을 산다든지 모두 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물품들이 가치가 오르느냐? 그게 아니죠.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용 가치가 0으로 수렴하게 되죠. 유행이 지난다거나 다 써버린다거나 결국에는 내 생활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 즉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물품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대차 대조포에서 비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일단은 예금으로 쌓아둘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채권을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원금이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원본의 손실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가 써서 결제를 하고 이미 다른 물품으로 바꾸고 없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비용이라는 점, 굉장히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항상성에 대한 탈피입니다. 인생은요, 관성이 붙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이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중거 집단,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는데 나의 생활에 있어서 관성이 붙어요. 결국에는 내가 생활하던 대로 계속해서 지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 보면은 사고방식도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정체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일단 한번 멈추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만족스러운가? 지금의 내 상황이 만족스러운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이 생활해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워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문제를 한번 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사고의 전환이 내 생활과 내 미래를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책에서 꼭 짚고 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여기서는 이 책에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IQ예요. 뭐 전 세계에서 금융이라든지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무한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갈 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쌓기 어려운 금융 IQ, 금융 지식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책보다는 훨씬 더 쉽게 체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저는 무조건 다독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정말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조언을 해줄 사람들을 구한다든지 스터디 멤버들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어떤 인터넷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찾으셔서 소통을 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지식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 지식이 틀린지에 대해서 쉽게 구분하실 수 있고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정확성이 높은 적중력이 높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IQ를 획득하는 방법은 20년 전에 이 책이 쓰여졌던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정말 원론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몸짱이 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소식하고 칼로리를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몸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몸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부자도 그런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만큼 아니면은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큼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정과 시간을 동반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교훈 또는 키워드는 캐시플로우를 잘 관리할 것. 결국 내가 모아놓은 씨앗을 파먹는 행위는 하지 말자. 내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씨드를 만들어서 이거는 내 자산이 되고 앞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건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욱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씨드를 훅 파먹어서 사치제를 산다든지 그러면은 또 다시 그만큼의 씨드, 내 미래를 위한 씨드를 모으는데 그만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관리를 잘 해서 자산을 쌓아가자. 두 번째,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항상성,
이 내 삶에 붙어 있는 관성을 탈피하자. 세 번째,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앞서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또 공유하고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IQ와 지식, 금융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벌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꾹 쥐고 있는다고 저 혼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널리 퍼지고, 제가 공부하는 지식들을 널리 공유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차츰차츰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금융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려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쉬운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북리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안 걸립니다. 이게 44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하루 이틀이면 그냥 쓱 쉽게 읽혀지는데, 이걸 통해서 체득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서관에 있으면은 굳이 20주년 특별판이라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보시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틈틈이 이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싫어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북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